어떤 사람은 이 창백한 푸른 점, 보이저 1호가 찍은 저 사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성찰을 주는 아주 정말 위대한 과학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예술 작품이다. 주제가 태양을 멈춘 과학인데요. 이 태양을 멈춘 과학,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과학자들은 태양을 멈춘 과학 그러면 이제 천동설의 시대가 가고 지동설의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왕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진짜 둥근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언제부터 실증적으로 알기 시작했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주 속에서의 지구의 어떤 모습,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 너무나 흔해서 감동도 없습니다. 이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언제일까요? 둥글다고 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0년도 안 됐습니다. 193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미국의 그 사우스 다코타라고 하는 이제 그 주가 있는데, 그 주의 국립공원입니다. 거기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기구래잖아요. 근데 저 당시 1930년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누가 높이 올라가나, 그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만들어서 이게 높이 올라가서 이제 신기록을 막 세우는 거죠. 그런 경쟁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37km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바닷가에 여러분들이 가서 이 수평선을 쭉 보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구가 둥근 걸 내가 보고 있어. 착시 현상입니다. 볼 수 있을까요? 지구의 직경이 지름이 12,800km입니다. 12,800km짜리에 2m 서가지고 공유를 본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럼 그 대신에 높이 올라가면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야 볼 수 있는가? 이 1937년에 지금 보시는 이 기구가 그 정도 높이 올라가기 전까지 올라갔던 곳에서도 볼 수가 없었어요. 착시 현상으로 보는 경우는 많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이 확인되게 본 것은 이게 처음인데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드디어 사진을 찍었는데 이겁니다. 공률이 보이나요?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것 같죠?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보기 시작한 거고요. 가장 먼 곳에서 지구를 본 거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건. 그 이후로 우리는 인공위성도 만들고요, 우주 탐사선도 만들어서 지구로부터 더 멀리 다른 천체를 관측하러 우주 탐사선을 띄워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어떤 그 의식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구 사진을 찍는 거예요. 멀리 가면서 그 사진들을 제가 쭉 보여드리면서 진짜 행성으로서의 지구에 대한 느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46년이 되었어요. 10년 정도가 더 지났는데 V2 로켓 아시죠? 이게 미사일 쏘는 거. 근데 이게 그 우주까지 날아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주라고 하는 기준이 보통 한 100km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그 100km 정도 올라간 그 V2 로켓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서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이게 떨어지는 걸 이제 블랙박스처럼 수거를 해가지고 인화해가지고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지구의 그래도 더 넓은 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100km 올라가도 이게 12,800km에서 100km 올라가봤자 그냥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더 멀리 가서 이거는 맨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사진을 통해서 지구의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이 되면요, 지금 여러 개를 모자익을 했어요. 근데 100km 정도 올라가봤자 이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다 지구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각각의 한 조각들을 본 것입니다. 100km 올라가봤자. 그러니까 여전히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공면은 우리가 카메라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실제로 동그란 지구는 본 사람이 여전히 1948년 무렵부터 아무도 없어요. 1961년이 되어서 유리 가가린이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둥근 지구를 맨눈으로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8월 23일 사진인데요. 저기 보시는 게 반달처럼 보이는 게 지구인데요. 루나 오비터 1호가 가서 이제는 멀리 가는 겁니다. 가서
지구의 모습을 담았는데 이것도 완전 동그란 보름달처럼 생긴 지구가 아니라 반달 같은 지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리가 아까 12,800km에서 100km 올라간 거였는데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km거든요. 그러니까 12,800km에서 38만 km니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제 둥근 지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지구가 이제 진짜 동그랗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에 아폴로 8호가 가면서 칼라 사진을 보냈습니다. 푸른 지구를 드디어 보기 시작했고요. 근데 여전히 동그란 지구는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 봤냐면 아폴로 11호도 저렇게 보고 있었어요. 1972년 12월 달에 아폴로 17호가 갔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17호가 찍은 사진에서 비로소 동그란 지구를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그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의 눈을 빌어서 본 거죠. 그래서 이때 생긴 그 별명이 블루 마블, 푸른 보석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구의 별명이 이때부터 블루 마블이 됩니다. 이게 1972년 당시에 가장 먼 곳에서 지구를 바라본 모습. 그런 시절의 사진입니다. 근데 어쨌든 블루 마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정말 지구가 동그랗구나. 그리고 지구의 그 푸른 대기와 바다를 보일 수 있는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리가 여기 나오는데요. 메리너 10호가 가면서 1973년에 26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이 이제 거리 단위를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입니다. 38만 킬로미터 한 7배? 38만 킬로미터도 260만이니까 정말 이제 한 단계 더 멀리 가서 지구를 바라봤죠. 그럼으로써 지구와 달이 또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된 거죠. 우리는 지구는 지구고 달은 유일한 달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묶여있는 하나의 시스템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더 멀리 갑니다. 620만 킬로미터 38만 킬로미터인데 620만 킬로미터 갈릴레오라고 하는 목성 탐사선이 가다가 지구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966만 킬로미터 주노라고 하는 목성 탐사선인데요. 이거는 실제 지금도 목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관측을 하고 있는 건데 966만 킬로미터면 조금 전에 보셨던 620만보다 한 1.5배 정도 되고 38만 킬로미터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보다 지금 훨씬 더 15배 이상 이렇게 가는 거리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는 게 1억 3,900만 킬로미터. 이거는 지금 단위가 달라졌잖아요. 966만에서 갑자기 1억이 넘었어요. 이걸 어디냐면 마르스 글로벌 서베이어라는 게 화성 주위를 도는 궤도선입니다. 거기서 찍은 건데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구에서 태양 정도 떨어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화성까지 가서 찍었을 때 저렇게 보이는데 이 사진보다 훨씬 낫죠. 아까 이 사진보다. 그 이유는 카메라가 좋기 때문에. 저렇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화성에서 보는 지구의 모습, 이건 카메라가 확대한 건데 좀 더 멋진 사진, 화성의 일출 찍은 사진인데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화성 이제 로버가 찍은 건데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요겁니다. 우리가 그 금성을 바라볼 때 금성은 초저녁이나 또는 새벽에 보이잖아요.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내행성, 지구 안쪽에 태양 궤도를 도는 걸 내행성, 화성부터는 외행성 이렇게 불렀잖아요. 지구 입장에서는 금성, 수성이 내행성이지만 화성 입장에서는 지구가 내행성이겠죠. 수성, 금성, 지구가 내행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해가 졌을 때 직후 또는 해가 뜨기 직전에만 보입니다. 금성처럼. 그 모습을 포착한 거예요. 또 다른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스피릿과 이게 쌍둥이 로버예요. 걔가 이제 일몰 때, 아까는 일출 때. 그러니까 지구는 일몰이나 일출 때만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찍은 겁니다.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이제 토성 근처에 가서 카신이라고 하는 토성 탐사선이 토성의 모습을 찍은 건데요.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를 좀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km. 이거는 아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했잖아요. 그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10배 되는 거리에서 지구를 보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지구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달이 보이시죠? 더 이제 멀리 가보겠습니다. 여기 1990년 6월 6일이어서 있는데 저건 이제 발표한 날이고요. 1990년 2월 14일입니다. 저 사진을 찍은 이때 64억 킬로미터 해왕성 궤도 근처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77년에 보이저 1호와 2호가 지구를 떠납니다. 근데 보이저 1호와 2호는 어떤 그 우주 탐사선이냐면 태양계의 외곽에 있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관측하는 우주 탐사선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저 1호와 2호가 있는데 쌍둥이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이저 1호가 1990년 2월 14일이 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면 보이저 1호가
목성, 토성을 지나서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지금 저를 보시면서 앉아 있는 분들이 저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위쪽에서 태양계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 가면 지구가 너무 어두워져서 사진을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합니다.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여전히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요. 이 카메라가 고장 날까봐. 그러니까 설득하고 계획하고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 찍은 지구의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요거 한 픽셀도 안 되는 점입니다. 얼룩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페일 블루 도트, 창백한 푸른 점. 인류가 역사상 우리가 만든 인공적인 탐사선이 멀리 가서 찍은 가장 멀리서 찍은 지구의 모습. 1990년 2월 14일입니다. 한 픽셀도 안 되고요. 이거를 최근에 다시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더 창백하죠, 이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창백한 푸른 점, 보이저 1호가 찍은 저 사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거 바라보고 있으면 되게 연약한 지구 모습, 또는 와 저렇게 먼 곳에서 사진을 찍어 왔단 말이야. 저 지구 우리 모습, 이런 뭐라 그럴까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창백한 푸른 점 이전과 이후로 인류의 인식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행성으로서의 지구인데 이보다 더 행성으로의 지구를 말해주는 것이 없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성찰을 주는 아주 정말 위대한 과학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